안녕하십니까.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관통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소나기에서는 부모 좋고 자녀 좋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멋지게 결혼하는 비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출연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긴 있었어요. 여름에, 봄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네. 가을엔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한 달이면 몇 번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될까요? 최영수 씨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달에 한 5개는 취하 가는 것 같아요. 중 못 가는 데는 또 투봉이라도 보내줘야 되니까. 네네. 여기서 투봉인지 뭔지 아시죠? 봉투, 봉투.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매달 이게 나가는 축의금 금액도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결혼식 준비하는 그 비용도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또 높이는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남희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아주세요. 사랑해.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결혼과 더불어서 이제 빚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결혼식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500만 원 어때? 함께 즐기면서 충분히 결혼식의 그 시간을 뜻깊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한 2년, 3년 전에 한 일간지에서 그 부모의 눈물로 올리는 웨딩이라는 그 기획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농담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는데요. 딸이 하나면 은메달, 그리고 아들이 하나면 동메달인데 아들이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돈을 대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뭐 웬만큼 축하의 금액을 넘어서서 그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그런 차원의 금액을 왜 자녀의 결혼에 대줘야 하는가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한데 이제 그게 우리들의 결혼 문화를 전통적인 이제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결혼의 주체는 그 자녀들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아닌 것이에요. 혼주는 부모입니다. 또 부모가 이제 그 혼례에 대한 초대를 내는 거죠. 특히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그 나를 초대한 그 부모를 보아서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축의금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 축하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언젠가 내가 그 결혼식 나의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그 축의금을 돌려받겠지라고 하는 무언의 문화적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을 초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초라하지 않게 또 그분들이 그 축의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이게 뭔가 조금 내가 대접이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잘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남자 쪽에서 5,400만 원 정도, 또 여자 쪽에서 한 4,700만 원 정도. 이건 물론 이제 주거 비용을 뺀 이제 금액입니다.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합치면 1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죠. 그런 금액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 뒷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결혼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으로 뭐 본인이 한 3,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하고 또 신랑이 또 한 3, 4천만 원 이상을 대출을 한다. 이게 기본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뭐 적게 잡아도 만약에 한 5, 6천만 원 정도의 그 대출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달 것 같으면 결혼과 더불어서 이제 빚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의 주체로서 자기 결혼의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평생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결혼인데 뭐 제대로 해야 된다, 남부럽지 않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결혼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어디인지 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결혼 문화를 둘러싼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드메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결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다들 똑같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결혼식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인데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발단은 그 시청에 있는 시민 공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청이 새로 지어지면서 지하에 한 2,500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시민 공간을 만들기를 이제 원했고, 시에서 이제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 중에 시민청 결혼식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결혼 문화의 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첫째, 자, 일단 규모를 줄이자. 진실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 하객의 규모를 줄인다면 어떻겠는가?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비용이 줄겠죠. 또 하나는 정말 뜻깊은 결혼식. 뜻은 누가 세우는가? 결혼의 당사자들이 세워야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혼합니다라고 축하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뜻은 그 이제 부부가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아름답고 뜻깊은 결혼식이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민청 결혼식의 어떤 그 해결 과제로 또 솔루션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저희들끼리는 작고 뜻깊은 결혼식이 되자. 그 자기들이 저금해서 신랑 색시가 나눠서 그 비용을 감당한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면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500만 원 어때? 500만 원 어때? 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500만 원은 하객 규모를 어느 정도 잡은 거냐면 70명 정도. 그러면 이제 그 500만 원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서울시의 그 시민청에서 토요일 하루에 뭐 4시간. 4시간을 들여서 그날 다 준비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피로연도 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청에서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공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품위 있는 결혼식을 하려면 결혼식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은 어떠한 순서로 어떤 그 격식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예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시민청 결혼식의 취지를 잘 담은 결혼식의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모델은 찍어낸 듯한 그 답습하기엔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누구나 그것을 거점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 뼈대와 같은 이제 그런 모델을 연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의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하나는 환경에 폐해가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아름답게 그 올릴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결혼식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전통 혼례를 젊은이들이 할 수 있게끔 현대화된 전통 결혼식의 모델, 이렇게 이제 2가지를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전통 혼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도 차려야 되고 뭐 기러기도 있어야 되고 족두리도 있고 뭐 산모 관대 뭐 이런 등등을 잘 격식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고요. 또 친환경 결혼식 역시도 버려지는 생화 대신에 누구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화로 어느 정도 그 식장을 꾸민 다음에 생화 대신에 뿌리가 있는 화분들을 또 꽃으로 장식을 하고 나면 뿌리가 있는 화분은 하객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로 드레스를 만드는데 그 드레스가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다 그 계획을 짜서 예산을 이제 하고, 그런데 또 결혼식 안에는 이게 와서 뭐 메이크업도 해줘야 되고 뭐 많은 전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합리적인 금액의 재능 나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다.
또 여기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은 결혼의 주체인 신랑 신부가 다시 자기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이 나눔을 감사하게 여겨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이렇게 이제 나눔의 순환을 통해서 작고도 뜻깊은 결혼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디자인된 게 네, 시민청 결혼식입니다. 뜻깊고 정말 아름다운 결혼의 아이디어는 이제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서울 그 시민청 결혼식 비용이 많아야 500만 원. 네. 야,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500만 원도 이제 피로연을 포함한 이제 그 그러니까. 금액인데요. 네. 첫째 중요한 것은 그냥 축의금만 내고 눈도장만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초대할 때 정말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예.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나누어 가지고 가실 수 예.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걱정인 게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37살에 결혼해가지고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네. 벌써부터 결혼식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는 어디서 하는 거 알지? 결혼 어디서 하는 거 알지? 거기 대려 대관료만 해도 얼마인 거 알지? 벌써 부담을 너무 주는 거예요. 니들이 벌어서 가라. 아빠 부도 나서 이제 돈도 없다. 끝이 없는 게 네. 비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그쵸. 된 것 네네. 같아요. 아, 쟤는 저거 하는데 나는 그 딸애가 네. 비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는 거기서 하는데 나도 거기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항상 연예인들 어디 결혼하고 와 멋있다. 어디서 결혼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으로도요. 네. 효리 씨의 결혼식 같은 경우가 참 좋은 그렇죠.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돈의 부분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행복한 결혼식을 만들었다는 것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그런 비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네. 또 의미 있는 결혼식 한 연예인들도 많으니까요. 자, 결혼 비용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도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했습니다. 네. 친절한 정아 씨가 뭐 하나 친절하게 또 준비했어요. 네. 예식 비용 비교 체험 극과 극. 자, 일단 평균을 참고를 하시고 네. 특급 호텔과 시민청의 그 결혼 비용을 예식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가 대관료가 390만 원이요? 390만 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가 평균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급 호텔하고 시민청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네. 특급 호텔은 2천만 원, 시민청은 6만 6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식비를 보면은 대략 뭐 한 2만 2천 원 정도가 평균 선이더라고요. 네. 자, 특급 호텔 11만 원. 11만 원. 근데 뭐 이거보다 더 되는 곳도 있고요. 예, 11만 원 정도. 시민청은 일단 밥값에는 좀 쓰시는 것 같아요. 2만 5천 원. 그 네. 밥값은요. 유기농 네. 뷔페입니다. 네, 다과로만 하면 또 그 10,000원 안 드는 비용으로도 또 그렇죠. 가능하더라고요. 뭐 한 60만 원 정도면 전체를 다 할 수 네. 있는 뭐 품위 네, 있는 네, 다과라고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아까 선생님 걱정하신 하객 대접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 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꽃 무대 장식 포함해서 보통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요. 이게 거품이 많더라고요. 2,600만 원. 네. 2,600만 원? 네. 꽃 무대 장식만? 꽃 무대 장식만. 와, 이거 대관료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요. 우와. 엄청 비싸죠. 네. 꽃 무대 장식이 시민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화로만 했을 때는 비용이 발생을 안 수준이 한다고 않죠. 하고요. 네. 스드메가 뭐라 그랬죠? 스드메 아까 스튜디오, 드레스, 드레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보실까요? 이게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사진 찍고 하는데 2천만 원. 그리고 시민청에서 웬일이야? 아마 하면 60만 60만 원 원은 정도. 조금 그 금액에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네.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진은 네. 그 별도의 스튜디오를 하지 않고요. 그날 거기서 찍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비용 자체가 안 드는데 네. 지인이나 아니면은 전문가가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데이터로 주는 것.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대관료 같은 경우는 거의 30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드레스 이거 스드메 같은 경우는 지금 33배 정도? 제가 어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뭐. 야. 네, 거전에. 근데 이 저 그 시민청의 신청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년에 이제 2번 합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에 맞춰서 6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는데 이제 심사를 합니다. 치사하게 그냥 다 해주지. 지금 기껏 얘기해놓고서 그 저 심사 본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나 이제까지 그냥 괜히 헛들었네.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 딱 2배수가 됐을 때 스탑을 해요. 괜히 쓸데없이 막 그 경쟁률이 높이지 않도록 그래서 부지런히 신청을 하셔야 뭐 나름대로 뭐 좋은 계획들이 있겠죠. 시민청은 전국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1단계의 그런 일종의 이제 모델을 한번 이제 구축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 시내의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들이 많아요. 그 공간에서 이 시민청 결혼식, 요 방식, 우리가 실험해본 요 방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이 롤 모델이 좀 확산이 돼야 네. 될 것 같고요. 예, 예. 네.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딸은 제가 집에 있는 걸 못 봐요. 아빠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왜 집에 있냐고. 둘이 누tuk이랑 와가지고 예 아빠 저 힘들게 일하시고 오셨다. 아빠 응원해 노래를 불러주자. 그리고 또 둘이 침대에 와서 노래도 해줘요.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다 써요. 노래까지 하고 다녀요.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혹시 지금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자기가 한 결혼식에서 이거는 조금 아까웠던 비용인데 하는 거 혹시 없으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음식이 남아요. 음식은 남아야 돼.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음식은 남아야 돼. 푸짐하게 해야 돼. 또 안 드시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어디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지금까지 밥을 먹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식이 가장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었던 게 제일 아까웠던 것 같아요. 앨범 만들었던 거. 사실은 앨범 만들어 놓고 집들이 할 때 한 번 이렇게 딱 보여주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앨범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비용이 제일 가끔 안 봐요? 가끔 안 봐요. 촌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찾아보죠. 네. 그걸 다시 보려면. 예물을 그때는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쫙 세트로 해주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사실 지금 하지도 않는 것들 너무 많이 받았고 맞다. 한복에 두루마기, 금단추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딱 정석이었기 때문에 예물 예단에 너무 많은 돈을 썼던 네네. 게 아까워. 요즘 트렌드는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씩 받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 듣고 결혼 비용이 집값을 제외하고도 9천에서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이거를 결혼 비용은 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9천 정도를 만약에 신혼부부가 시작할 수 있으면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요 한 3년 정도가 목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9천만 원을 한 3년 동안 잘 굴리면 나중에 그 이후 10년, 20년 노후 생활에 상당한 이제 그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신혼부부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3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고 네.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무조건 자기 통장을 오픈을 하세요. 결혼하시기 전에 각자 자기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한 사람이 집중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모으는 돈, 그다음에 9천만 원 목돈 같이 합쳐서 이제 굴리시기 시작하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단 안정적인 모험을 하셔라. 왜냐하면 현재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요. 한 2%에서 3%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을 이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최근에는 원금 보장되면서 한 7%까지 나오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고요. 9천만 원을 이제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등분 하셔서 1년,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운영하시면 매년 모으는 월급과 그다음에 목돈이 합쳐지게 됐을 때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상당히 큰 목돈이 돼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의 경우에 말이죠. 자식들 신혼집 마련해 주는 걸 부모의 의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다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건 자식 세대건 전체 78%가 부모가 능력이 되면
신혼집 비용을 대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에는요 어떻게 네. 보면은 부모님들의 책임도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단호하게 일찍이 그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그렇죠. 된다.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요. 좋은 데 말고 중간 정도 전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필요할? 4억. 중간 정도 중간 조사를 정도? 해보니까 2억 8천이더라고요. 네. 근데 부부가 맞벌이 평균 425만 원을 버는 맞벌이가 이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8년. 29년. 29년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퇴직할 때쯤 마련하는 그럼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직장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시작을 하면 훨씬 나으니까 도와줘야겠구나라는 그런 의무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M본부에서 이용열 씨, 저 김정열 씨, 198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네. 그 피켓을 들고 뭐 2000년대 뭐 이렇게 해서 꽁투를 하나 한 기억이 나요. 느닷없이.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릅시다 하고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피켓 들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고 쓱 지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김정열 씨가 피켓 들고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말 잘하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꽁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옛날 그 그게 꽁트를. 83년도 꽁투입니다. 아. 이용열 씨, 정말 얼마나, 저 예. 김정열 씨. 자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꽁트가 나왔을까 싶은데 그럼 이 집값을 부모가 대준다 가정하면 네. 부모의 몇 년 노후 자금을 그렇게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노후자금 줄어들게 놀라실 했죠? 겁니다. 네. 한 27살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28살 정도에 결혼을 시키면 본인 나이가 55이거든요. 네. 55세 때 2억 8천의 전세를 안 얻어주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쓴다. 그럼 네. 죽을 때까지 매달 113만 원이 나오는 돈이에요. 부모는 매달 11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본인의 노후 자금을 사실 자식한테 다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근데 그 자식들이 또 그렇게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 비용, 집값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앞으로 축의금까지 요즘에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결혼 축의금은 혼주인 그 부모와 친분 관계에 있는 부모의 손님들이 성의의 표시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신랑 친구들이 신랑 앞으로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은 부모 것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절대 자녀 여러분들 탐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판결이 난 거야.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내 돈이다. 내 돈이다. 좀 부자분들은 축의금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를 축의금을 받은 돈을 자녀 이름으로 넣어주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왔다라고 이렇게 예, 예, 보셔야 예. 됩니다. 예. 1년에 뭐 경조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런 통계는 혹시 있습니까? 네, 경조사비에 대한 조사가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40대가 사실 제일 경조사 많이 가고요. 한 그렇죠. 달에 한 16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한 달에 16만 원씩 경조사비로 안 내고 이걸 매달 저축한다. 얼마 정도 될까? 한 20년 정도를 경조사비를 안 내보고 저축을 해본다. 20년을 한 5%로 운용을 하면요. 이 돈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없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목돈이잖아요. 네. 근데 장기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한 10%로 운용을 했더니 1억 2천이나 되더라고요. 네. 이야. 더 운용을 잘해서 20%로 운용하면요. 이 돈이 무려 5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20년과 수익률이 모이면 매달 16만 원 그냥 푼돈으로 나갈 수 있는 돈도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니까 예, 상당히 그- 중요하죠. 그렇다고 뭐 저 경조사비- 봉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봉투를 내 통장에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근데 되나요? 그래서 우리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축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로 결혼식의 비용을 이제 충당을 하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안 주고 안 받는다, 자기 통장에 넣는다,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디선간 고리를 네, 끊어야 어디선간 언젠가는 고리를,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솔깃하네요. 그러니까 이해를 너무 하면. 이제 비용 얘기만 했는데 앞서 설명한 그 작은 결혼식 돈도 적게 들지만 개성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결혼식 하면 그 어떤 패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뭐 축의금 내고 눈도장 찍고 가서 찍고 밥 사진 한 장 먹고. 찍고 또 사람 붐비기 전에 얼른 식하고 있는데 줄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밥 먹고 얼른 와서 가고 사진 뭐. 찍고 다 먹고 와서 다 본 것처럼 사진 네. 찍고. 최병수 씨가 본 뭐 재밌는 결혼식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아는 지인분들 결혼식은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세 삼창 같은 것도 신랑 신부들 막 시키거든요. 자, 신랑 신부 만세 시키는데 오늘은 누구누구 주례 선생님께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례 선생님 만세 삼창 이렇게 째려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집 있으니까 자, 주례 선생님 만세 삼창. 결국은 그분이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 예식장에 완전히 폭소하다가 됐었어요, 한 번. 저도 그 재미있는 예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은혜 갚을 결혼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전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펀딩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만 우리 그래도 또 꼭 뜻깊게 결혼을 하고 싶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뭐 비용이 됐던 뭐 어떤 재능이 됐던 도와주시면 우리가 두고두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너무 성대하게 잘 하고요.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아기가 셋인데, 그래서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자기 재능을 나누면서 하는 그런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또 갚고. 네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행복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네. 의미 있는 작은 결혼식 사진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죠. 자, 저기는 지금 교회인데 신랑 신부가 서 있는 것과 면적을 비교 보면은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저기 제주도에 있는 초미니 교회인데. 초미니 교회. 그런데 지금 저기가 넓이가 8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네. 신랑 신부가 이제 허례허식이 싫어서 네. 정말 작은 교회를 찾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게 된 거고요. 네. 정말 저렇게 보시다시피 극소수만 참석을 해서 저렇게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린 케이스고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슈렉 분장을 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진행된 결혼식인데요. 잘 보시면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캐릭터 분장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또 결혼식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닮았죠. 네. 자, 이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이세요. 누굴까요? 네, 음악 커플 조정치, 정인 커플이에요. 저렇게 연예인이지만 소박한 결혼식을 해서 네티즌들의 폭풍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리산 정상이에요, 저곳이. 네, 그러네요. 지금 정상에 올라가서 저렇게 사진 찍고 혼인신고만 하는 것으로 네. 결혼을 자기들만의 의미를 담은 거니까요. 네. 여기 마침 있잖아요. 네. 그 시민청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릴 예비 신랑 신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언젠가요? 2015년 6월 28일입니다. 연애 결혼이에요? 저 중모예요? 아, 연애 연애. 어떻게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저희 응, 어디서 만났어요? 회사에서 만났어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내 결혼이네. 네. 처음에 남들 다 몰랐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얘가 저희 봐, 저희 저 섹시한테 물어보는데 나중에 저희 빼고 다 알더라고요. 두 사람만 몰라서 남자. 그러니까 사랑은 속일 수 없나 봐요. 얘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 사랑과 기침은 속이질 못한다고. 만난 지 얼마 만에 저 손잡은 것 같아요. 남자. 만난 지 얼마 만에. 그날이었죠. 그날. 네. 그럼 만난 지 얼마 만에 키스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상. 아이고 이런 놀고 있네. 무슨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이고 네. 그래요. 어쨌든 기특한 그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신부가 서운할 수 있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20대 초반, 10대 후반에는 호텔에서 하는 화려한 결혼식에 동경을 사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지인들의 결혼식을 가고 흔히 말하는 스드메 패키지를 보면 그들은 나름 준비를 했는데 제 눈엔 다 똑같고 돈 내고 밥만 먹으러 가는 장소가 되어 가더라고요. 네. 이번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기획으로 적어낸 비용이요. 저희는 70명보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약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예. 결혼 비용이 600만 원 정도. 예, 예.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실 거기서 아껴지는 비용들은 전부 다 이제 전세나 이런 거 구하는 네. 구하는 걸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한번 여기다 한번 엄마한테 한번 해봐. 저기 불 켜져 있지? 자, 큐. 저기. 자, 저기다. 저희 아니 얘기도 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 어떡해? 박수. 이게 세상의 모든 딸들이 그래요. 엄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동안 저희 키워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비록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통념과 저희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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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안 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또 안정이 되고 나니까요. 청산유수야, 청산유수. 이제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자, 우리 신랑이 짧게 한마디 해줘. 짧게.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저 힘이 딸리면 섹시 일 시킬 테니까. 짧게. 자, 짧게.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만큼 평생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 네, 박수 보내주세요. 그래도 우리 특히나 말이죠. 우리 시민청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두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라겠어요. 네. 행복하게 잘. 최병선 씨가 가서 어떻게 주례라도 좀 봐주실 생각 없으신지요? 저는 주례를 안 봅니다. 왜냐면 제가 늙어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 전문적으로 하는 건 재혼 전문 사회입니다. 재혼 전문 사회입니다. 왜? 아니 지금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한번 재혼 사회를 보러 갔는데 네.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그게 뭐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네. 다시는 이번에는 마지막 결혼이라고 알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근데 또 세 번째 결혼하는 친구가 또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재혼 전문 MC 최병선입니다. 네. 자, 오늘 시민청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결혼식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시민청처럼 공공시설 결혼식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홀레 종합정보센터. 네. 이쪽에 들어가시면 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또 네. 장소를 빌릴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일일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형식, 거칠애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자신의 뜻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마음껏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유진경 전문가께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라고 있어요. 13년 동안에 무려 수익률이 2,800%나 났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었으면 2억 8천이 되는 그런 펀드였는데 개인 투자자의 70%가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이 펀드에서. 왜냐하면 넣자마자 조금이라도 빠지면 너무 불안해서 바로 나왔거든요. 개인들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신혼은 사실 뿌리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이때 튼튼하게 자리매김하시면 여러분 100세 시대까지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시니까 아주 굳건하게 뿌리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침표 아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소라기 오늘의 한 줄 정리입니다. 결혼은 작게 하고 크게 살아라. 실제로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결혼 비용과 결혼 지속 기간을 연구를 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검소하게 결혼한 커플의 이혼율이 평균보다 이렇게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작게 한 결혼식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층의 상대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빵돼 있다. 85%가 부동산입니다.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총싸움 시켜요. 안 주면은 맞아 죽고 밥만 주면 목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자식들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잘 사느냐? 그거 아니고요. 딸이 10살인데 19이 되면 나가야 된다 했더니 애가 울면서 하루는 엄마 20살까지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그 신기, 이경희 씨와 같은 신. 제가 거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요. 네, 두